안녕하세요. 이사해오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10평 전후의 원룸 투룸에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셀프로 이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부분,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짐량이 크게 많지 않고 큰 짐이 없기 때문에 셀프로 이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10평만 되더라도 잔짐량도 꽤 나오고 큰 짐도 몇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셀프로 이사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자 이사가 가능한 상황은 자취방이나 소형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곳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이 아는 지인의 차나 자차를 이용해서 짐을 미리 싸놓고 옮기는 것만 이삿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책상이나 선반 이런 것들 들기 편한 거 남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짐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셀프로 이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혼자 이사가 힘든 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큰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물품들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잘하는 분, 사수분 1명, 그 다음에 일반인 남자 1명, 그래서 1+1이 2명이 될 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나 남자고 내 친구 불러서 일반 초보 플러스 1 플러스 일반 초보 1은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같이 들 때 뭘 어떻게 하고 요거를 지시하고 일반인 초보 남자 한 분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일반인 초보 2명에서 물건을 옮기다 보면 가전 가구를 오히려 파손시킬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나 벽이나 이런 데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계단 작업하나 이런 거 하시다가 잘못하시면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점 우리 고객님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오전 내에 짐을 빼고 돈을 받고 오후 시간에 돈을 주고 이삿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삿짐 센터 분들이 작업하는 것처럼 후다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벌써 10시네, 벌써 11시네,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시는 원룸 이사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본인의 집을 이사를 하는데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삿짐을 미리 다 포장해 놓고 이삿날을 짐을 옮기는 거를 아들하고 두 분이서 했었어요. 1톤 트럭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동 동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잔짐을 1톤 차를 한번 갖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큰 짐을 두 번에 나눠서 옮겨 놓고 오고 남은 잔짐 또 두 번을 옮겨 놓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사를 하고 잔짐 정리를 또 한 3, 4일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그게 전문가분이라고 생각되는 원룸 이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자기 집을 이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 물론 짐량은 많죠. 하지만 베테랑 분이셨기 때문에 참조하실 만한 에피소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셀프 이사 준비물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혼자 이사하면 내가 직접 스스로 이사를 하면 이삿짐 센터한테 아니면 용달 이사 업체한테 주는 이사 비용을 지불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훨씬 더 싸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거나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 쓰지 않는 이사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거든요. 비닐도 사셔야 되고 뽁뽁이도 사셔야 되고 테이프도 넓은 걸로 사셔야 되고 박스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박스를 준비하면 이삿짐을 다 포장하겠다고 해서 다 샀는데 이삿날이 이제 하루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스가 부족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사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송수단인 1톤 트럭을 빌려야 되는데 용달은 빌리는 게 안 돼요. 그럼 뭐 내가 아는 지인이나 회사나 뭐 이런 데서 1톤 트럭 또는 봉고차 이런 것들을 빌려서 이제 짐을 옮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나 친구분 한 분을 불러서 같이 짐을 들고 옮기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오전 내에 이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셔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보면 원룸 이사나 투룸 이사를 맡기는 비용만큼 나옵니다. 게다가 초보 두 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을 파손시키거나 엘리베이터를 긁는다거나 벽을 긁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또 수리 비용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뭐 미끄러지신다든가 뭐 물건을 놓쳐서 발등을 찍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치시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어느 쪽 비용이 더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셀프 이사 가능 여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접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물을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박스가 부족할 수 있고 자재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일찍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옮기는 이삿짐 중에 큰 짐들이 몇 개 있다면 아는 지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용달 기사님을 불러서 그 기사님의 진두지휘 아래 같이 옮기는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반포장 이사 정도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사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은 그런 반포장 이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셀프 이사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포장 이사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